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고향 오가시는 길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고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명절 앞두고 기쁘고 희망찬 소식이 넘쳐나서면 참 좋을 텐데 나라와 국민의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명절을 맞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우리 기업들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살피고 다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갈수록 더 어렵다 말씀하고 계셨고 희망을 찾기가 힘들다 그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 복제기, 귀족 노조 챙기기 같은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탈출하고 있고 청년들과 서민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경기 호황을 누리면서 돈과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경제 역주행으로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 역시 걱정스럽게 거지없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행위와 인권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앞장서서 북한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야 할 평창올림픽을 인공비가 풀려지는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북핵 폐기에 있는데 핵과 인권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 정권 핵심에 있는 좌파 세력과 투사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파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저력과 의지를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자유대한민국은 반드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평창에 계신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바라고 계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혹시 선거 앞두고 야권 단결이라든지 선거 연대 이런 것도 하고? 그거는 이미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나라당 미래에 단 한 번도 우리 힘으로 선거를 치렀지 연대를 해서 선거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역사를 보시죠.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우리는 우리의 색깔과 우리의 힘으로 선거를 치렀지 타당과 연대하거나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당의 지켜온 역사입니다. 네. 정상회담을 하는 조건으로 제 기억으로는 김정일이가 북핵을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MB한테. 북핵을 인정해달라. 그
MB는 절대 북핵은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다 안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결과고 의제에 북핵을 올리지 않았던 건 MB 정부가 당시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분 그 내용은 알 수 없었을 건데요. 어디서 그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기자사회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그런 보도가 있었죠. 아니, 보도가 아니고 소설이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한테 김정일 쪽에서 북핵을 용인해달라고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 결국은 통일이 되면 이 나라의 핵이 아니냐. 그런 논리로 계속 핵을 용인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MB 정부에서 그거 안 받아줬습니다. 다시 한번 취재해 보시죠. 예. 남가일몽이고 일장천몽이다. 우리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를 이게 사실 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공개를 하게 되면 당 내부 전략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여론조사 프로테이지나 이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나를 고발한다고 자꾸 요즘 선관위는 참 대단합니다. 당대표가 당직자 모아놓고 한 이야기도 해명하라고 공부 요구 이러는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세히는 이야기 못해지만 트렌드는 6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은 경남지사 후보가 없다고 언론에서 쓰고 이러는데 경남지사는 홍준표 재신임으로 선거 치릅니다. 거기 내 고향입니다. 나가는 후보하고 홍준표 재신임을 걸고 나갈 겁니다. 과연 18개 시군에서 홍준표 재신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결과 나중에 봅시다. 나가는 후보는 홍준표 재신임을 물을 만한 후보와 같이 나갈 겁니다. 그 후보만의 선거가 아니고 경남 분들한테 내 재신임을 걸 겁니다. 거기서 경남 미래 50년 사업, 채무제로, 서민복지, 3대 시책을 걸고 내 선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걸맞는 사람을 후보로 정해서 같이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선거라는 게 여러분 생각대로 그래 움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 3일새에 민심이 달라집니다. 지금 나오는 민주당 지지계층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는 계층의 여론조사 수치로 선거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MBN 문제는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조치는 계속한다. 언론의 자유는 거짓말의 자유는 아닙니다. 거짓 기사에 대해서는 취재 거부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밝힌 대로 민사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그 조치는 계속됩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윤한홍 의원은 내가 4년 4개월 재직하는 동안 3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내가 경남지사 시절 했던 모든 업적은 실무 책임자는 윤한홍 행정부지사였습니다. 그 업적에 대한 평가는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설날 지나고 난 뒤에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가능한 한 외부 인사 위주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번에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이우연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중점에 둬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우연 의원 사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 지방선거에 그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벌어지면 우리 선거 치르기가 어렵지. 그래서 사전에 당내 인사는 최소화할 겁니다. 공천은 국민의 눈으로, 당내 인사는 최소화. 우리 당외 인사를 중심으로 공심위를 구성해서 이우연 사태를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출당시켰습니다. 스스로 탈당한 이명박 대통령 수사에도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분은 출당이 됐고 한 분은 탈당을 했습니다. 우리 당과는 무관합니다. 그게 이제 우차이 하겠네. 경선을 실시하려면 경선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야 돼요.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시너지 효과는 나지 않고 유력 후보 흠집내기 경선을 그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자구도에서, 근데 부산 같은 경우 오구돈 후보 또는 김영춘 후보 누굴 냈든 간에 유력한 민주당 후보들하고 우리 당 후보들하고 전부 같이 넣어가지고 다자구도에서 최소한 10% 이상의 시민의 지지가 있어야지 경선에 할 의미가 있고 경선을 해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다자구도에서 시민 10명 중에 1명의 지지도 못 받는 사람이 경선하겠다고 덤빈다고 해서 경선시켜주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어느 경선도 후보도 컷오프를 합니다. 당내 선거도 컷오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컷오프 대상이 안 되려면 다자구도에서 적어도 10%의 도민, 서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나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 이야기하면 또 어느 후보는 지가 뭔데 그런 이야기 하냐. 내가 그 룰 정하는 데는 막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룰 정해서 내려보내주면 됩니다.
원 오브 데임. 오세훈 후보도 우리 당에 입당 아직 안 했나? 좀 있으면 하겠지. 우리 당의 제일 중요한 자산이고 또 이 당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그래서 한번 종로 선거에 실족을 했다고 해서 그분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당이 활용할 또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오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만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안 보인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은 미리 후보를 공개하고 깰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도 낮다. 그거는 광역단체 선거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 시작되면 투표 일주일 전인데 인지도는 90%로 올라요. 그게 이제 지지도와 연결되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는 성격은 대부분 보면 인지도 조사. 정계개편 문제가 아니고 정계개편은 국민들이 투표로서 하겠죠. 국민들이 투표로서 하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야 대립구도에서 양당 투표를 하지 중간지대에 있는 당에 사표가 될 것이 뻔한 당에 표를 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선거 때 결과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미국 가보고 일본 가봤을 때 특히 일본 가서 나는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 일본 젊은이들. 아베가 들어오고 난데 우리나라에서는 싫어하죠. 아베 총리를 싫어하죠. 근데 아베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일본 젊은이들 취업률이 거의 퍼펙트에 가까워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요. 일자리가 넘쳐난다. 반면에 이웃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 지금 청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알바라도 해서 하려고 해도 알바 자리도 지금 대부분 없어지고 있어요. 한번 통계수치 보십시오. 식당이나 청년들이 간단하게 알바할 수 있는 자리에 전부 가족들끼리 다 취업을 해요. 소상공인하고 작은 소기업은 전부 가족들로 다 취업을 해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알바 자리도 없어지고 있어요. 청년 실업이 지금 사상 최악인데 왜 그렇겠어요? 기업들이 채용을 회피합니다. 그 채용 회피하는 걸 갖다가 기업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 탓을 해야죠. 한마디로 대통령이 비정규직 없애라. 그거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비정규직이 생깁니다. 왜 비정규직이 생기냐? 노동의 유연성이 없으니까. 해고하기가 대한민국만큼 아마 어려운 나라가 세계에 없을 겁니다.
해고를 못하는 게. 그러니까 정규직을 채용 안 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이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비정규직 없애라고 지시하고 그래 하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이게 사람을 뽑느냐. 내가 알기로는 대기업 회장한테 밑에 참모가 올라가서 금년에 이래 위한 정부 요청도 있고 하니 심사를 좀 많이 뽑읍시다. 건의를 대기업 회장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원칙대로 하세요. 줄이라는 뜻입니다. 경기 나쁘고 전망이 안 보이는데 무슨 사람만 많이 뽑냐. 말하자면 왜 비트코인의 젊은이들이 300만 명이나 올려들어갔을까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일자리 없죠. 수입 없죠. 내가 부산에 가니까 모대학 3학년 학생이 휴학을 하고 자살을 했다고. 왜 자살했냐? 알바에서 1,000만 원 벌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그게 제로가 됩니다. 지금 그런 세상. 새 정부가 들어오면 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국민 살기도 좀 여유로워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몰고 와. 남북관계는 자기들만의 화해, 국민들하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만의 화해. 북한에 유랑극단 들라가지고 그게 무슨 우리나라 공연 문화가 내가 알기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랑극단 온 걸 갖다가 무슨 그게 대단한 극이라고 찬탄을 하고 그러면 국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아까 어느 우파 매체 여론조사 보니까 물론 여론조사 내가 잘 안 믿지만 여론조사 보니까 지지율이 폭락했더라고.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나라 운영을 하느냐.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평창 이후입니다. 평창 이후. 평창까지는 평양올림픽 쇼를 하라. 그래 국민들이 그거 안 따라갑니다. DJ가 뭐랬습니까? 2000년도 6월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서울에 와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 DJ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김정일은 핵전쟁을 준비를 했어요.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천문학적인 논이 북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젠 국민들이 그걸 썩지 않는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평창 이후입니다. 오늘도 미 정보기관의 수장이 나와서 ICBM까지 개발하는 것은 남침용이라고 했어요.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고 남침을 하기 위해서 미국 협박용으로 ICBM을 개발했다. 이거는 내가 작년 대선 때부터 내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내가 왜 북한이 ICBM까지 개발하느냐. 체제 보장용이라면 단순 핵 개발만으로 설명이 되는데 왜 ICBM까지 개발했겠느냐.
이건 남침용이다. 그건 내가 작년도 대선할 때부터 출고하던 이야기.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 보니까 정보기관의 수장이 ICBM 개발 목적은 남침용이다. 미국을 협박해서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고 무력 통일하기 위해서 ICBM까지 개발했다. 근데 그거는 이 정부만 유일하게 체제 보장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평창 이후가 더 살기가 팍팍해지고 더 급박해질 것이다. 정부는 거기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해야 합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정권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당의 개헌안을 만들 것입니다.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 개헌한다는 것은 유신헌법으로 개헌하자는 거죠. 오공헌법으로 개헌하자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사회주의 체제로 개헌하겠다. 속내만 보여주는 거예요. 실책일 겁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납득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그거는 자기 실정을 숨기기 위해서 선거의 본질이 뭡니까? 전국 선거의 본질은 정권 심판입니다. 자기 실정을 숨기기 위해서 개헌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돌리는 아주 얄팍한 술책이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그런 술책에 속지 않습니다.